안녕하십니까, 업투입니다. 오늘은 기업 분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주요 사항 보고서 회사 분할 결정이라는 공시로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기업 분할을 하는 이유는 사업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 체제를 확립하고 경영 위험의 분산을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기업 분할에는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이 있습니다. 인적 분할은 기존 주주에게 지분율에 따라 분할 신설회사의 주식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신설회사를 직접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인적 분할은 지주사 설립, 최대 주주의 지배력 강화 및 승계 목적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천주를 가진 솔브레인이 있습니다. 인적 분할을 시행하게 되면 이때 주식수는 이 천주가 분할 비율에 따라서 A기업 552주, B기업 447주로 나뉘어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그대로 지분율이 유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호재도 악재도 아닌 부분입니다. 단순히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는 부분이고 최대 주주 입장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인적 분할을 하면서 함께 시행하는 것이 현물출자 유상증자가 있습니다. A기업의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진행하게 된다면 이 B기업의 주식이라는 현물을 가진 주주만 이 유상증자에 참여 가능하고 이 솔브레인 주식 한 주를 주면 솔브레인 홀딩스의 주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이 솔브레인 주가가 높을수록 더욱 많은 솔브레인 홀딩스의 주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이 분할 신설 회사의 주가가 높을수록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최대 주주는 A기업의 주식만 보유하더라도 B기업을 지배할 수 있는 지배 구조를 만들기 위해 인적 분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인적 분할 사례입니다. 1번 분할 방법. 인적 분할의 방법으로 분할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분할 목적은 투자 사업 부문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및 2차전지 제조를 담당하는 제조 사업 부문 두 가지로 나눈다고 나와 있습니다. 분할 비율은 분할 존속회사 0.55, 분할 신설회사 0.44로 비율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인적 분할 후 존속회사는 솔브레인 홀딩스라는 회사명이 되고 분할 설립회사는 솔브레인이라는 회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분할 후 자산은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 4,604억 원이고 솔브레인 같은 경우 자산은 5,026억 원이 됩니다.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주요 사업이 자회사 관리 및 신규 투자가 되고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주요 사업이 반도체 및 전자 관련 화학재료 제조 사업 부문이 됩니다. 이때 8번 감자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데 감자 비율은 기존 최초의 회사에서 이 솔브레인이 떨어져 나가는 만큼 감자를 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4번 분할 비율과 동일한 비율이 책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44.7 여기 감자 비율 또한 44.7 동일하게 회사가 쪼개어져 떨어져 나가는 부분에 대한 비율이 적혀져 있는 부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한 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분할 신설회사 신주의 재상장 초일의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 매수에 관한 내용으로 솔브레인 홀딩스는 주주회사 행위 제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단순 분할 신설회사 솔브레인 지분에 대하여 공개 매수 방식의 현물 출자 유상증자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인적 분할은 기존 주주에 대해서 특별하게 호재도 악재도 아니고 기업의 가치에는 변함이 없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기업 두 개를 쪼개어서 조금 더 사업 영역에 집중을 하고 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최대 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강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한다고 보면 될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보통 기업 분할을 한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인 물적 분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신설회사에 대한 지분 100%를 기존 회사가 소유하는 방식으로 기존 주주는 신설회사를 간접 소유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천주의 주식을 가진 LG화학이 있습니다. LG화학은 물적 분할을 통해서 LG화학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이라는 두 개의 기업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기존 주주들이 들고 있던 이 천주의 주식은 그대로 물적 분할 후에도 천주로 LG화학에 대한 지분을 그대로 들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물적 분할을 통해서 여기 배터리 사업 부문인 LG에너지 솔루션이 떨어져 나가고 이 LG화학에서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 LG에너지 솔루션을 직접 소유하는 방식이 아닌 LG화학을 통해서 간접 소유하는 방식으로 지배를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왜 이 물적 분할이 문제가 될까요? 이 물적 분할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단순히 A기업이 100% 지분을 통해서 B기업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 B기업이 성장할수록 A기업에서 수혜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배터리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는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나 추후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게 되면 기존 LG화학을 통해서 간접으로 LG에너지 솔루션을 지배하고 있던 주주들 입장에서는 날벼락 같은 상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물적 분할은 이러한 부분까지
다 예상이 되는 부분이라서 해당 기업의 악재로 반영이 되어 이런 공시 발표 후 주식 급락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최근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주식 매수 청구권 도입 등 이런 사항이 현재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여기 물적 분할되는 부분이 그렇게 전망이 좋지도 못하고 손실이 나는 부분이 물적 분할되는 부분이라면 그렇게 악재까지는 아니지만 이처럼 LG화학이 앞으로 전망성이 좋은 배터리 부분이 떨어져 나간 부분이라서 물적 분할 공시가 많이 논란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실제 LG화학의 물적 분할 공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분할 방법에는 단순 물적 분할 방식으로 분할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분할은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으로 나뉘고 분할 대상 사업분을 제외한 사업분을 한다는 것이고 분할 신설 회사인 LG엔솔은 전지 사업 부문, 자동차 전지, ESS 전지, 소형 전지에 대한 사업 부문을 영위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분할 비율의 경우 단순 물적 분할로 분할 신설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분할 회사에 100% 배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분할 후 존속 회사는 석유화학, 첨단 소재, 바이오 사업을 영위하고 분할 설립 회사는 전지 사업을 영위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기업 분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